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여천역 주변 개발 사업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여수시 여천동과 선원동 일대에 0.36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 지정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녹지지역 토지나 90제곱미터를 초과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기존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4분의 1 이상 줄었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시민이 대상입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족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거나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지역 내 42개 배수지와 기압장 물탱크 청소와 소독을 진행합니다. 일부 배수지의 경우 단수가 불가피해 11개 지역 3,200여 세대가 단수될 예정입니다. 단수 일정은 10월 30일 현암도서관 일원, 11월 2일 개동마을 성두마을, 11월 3일 서강 광무 일원 등입니다. 여수시는 단수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세부 일정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완도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고장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4시 40분쯤 완도군 황간도 북동쪽 5km 바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실 파이프 손상으로 침수가 일어나 해경이 긴급 구조했습니다. 같은 날 5시 42분에는 완도군 초완도 동쪽 1.4km 인근 해상에서 선박의 기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에 대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음주 측정 등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1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2.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437명 선발에 1,240명이 지원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69명 선발에 607명이 지원해 경쟁률 8.8대 1로 선발 분야 가운데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242명 선발에 360명이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30일 1차 시험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합격자는 12월 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부터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2020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이건수 총감독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감독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이번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2020 특별 기획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이번 특별 기획전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원래 2021년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원래 올해 열리기로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에 지친 이런 시민들이나 또 이런 작가들에게 응원하는 의미에서 부릉부릉 수목시동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목포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 남아있는 그런 적산 가옥이죠. 그런 오래된 집들을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진도 울림산방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부릉부릉 수묵시동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분들 그리고 작가들도 함께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라고 하셨는데요. 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전시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요번에 열리는 부릉부릉 수목시동이라는 특별 기획전은요, 두 가지로 크게 목표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내에서 열리는 어, 실내 전시, 그것은 이제 순수 미술 중심으로 열리는 전시가 5개 전시관으로 해서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형 워킹 수료형 전시라고 할 수 있는 벽화라든지 트리가트라든지 또 삼평미술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리를 걸으면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뚜벅뚜벅 수묵 산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목포 도심 전체를 사실은 이제 예술로서 꾸미고 또 도시 상생하고 또 재생시키는 그런 의미의 비엔날레를 이번에 기획을 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수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장르 매체가 다 총동원돼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묵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에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3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달간 전시를 열게 되겠습니다. 네. 예, 벽화에 트리가트도 있고 다채롭게 마련이 되어 있는 이번 전시 23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예, 또 이쯤 되니까 앞으로는 어떤 전시가 이어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전시 외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내년에는 좀 더 이제 광범위하고 좀 더 큰 전시가 열리게 될 거고요. 국제적인 성격의 전시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지금 수묵에 대한 생각들, 우리 이제 비엔날레, 우리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다른 비엔날레하고 차별을 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현대미술, 단순히 서양의 미적, 미감에 의해서 바라보는 우리 미술이 아니라 그런 줄거리들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움의 미감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현대미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의 수묵을 좀 관심을 갖고 그것도 수묵을 향유하는 그런 문화까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수묵 중심으로 해서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K미술, 한류 미술이 될 수 있는 그 근거지로 우리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를 이제 중심으로 한번 펼쳐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부디 이런 코로나 시국이 잘 마무리가 돼서 국제적인 성격에 맞게 더 많은 분들이 전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이건수 총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광양 커뮤니티 센터 안에 실내 정원이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1 생활 밀착형 숲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광양시는 커뮤니티 센터 1층 약 1,000제곱미터 면적의 대규모 실내 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물을 주고 온 습도를 조절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비대면 건강증진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 10월 걷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영암군은 오는 21일까지 10만 걸음 걷기를 목표로 지역 공식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한 군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성공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은 만보기 기능을 갖춰 실시간으로 자신의 걸음수를 측정하고 주변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도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까지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활성화 센터와 공동 창고 신축, 친환경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주민 건강 산책로와 쉼터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내년 준공 예정인 활성화 센터는 다목적 강당과 건강관리실, 주민 사랑방 등을 갖추고 다양한 주민 문화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가을철을 맞아 SNS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진도군은 이달 말까지 진도타워와 울림산방, 진도계 등 주요 관광지 이름을 딴 삼행시나 사행시를 가을과 연관지어 진도군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모두 100명이 선정되고 다음 달 4일 각종 SNS를 통해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지역의 숨은 매력을 찾기 위해 블로그 공모전을 엽니다. 목포시 블로그 공모전은 관광지나 음식, 행사, 장소, 문화, 자연 등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목포의 매력을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한 뒤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은 7장 이상, 동영상은 1분 안팎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고흥에서 양희경의 달콤한 클래식 콘서트가 열립니다. 고흥구는 오는 21일 저녁 7시 고흥문화회관에서 올해 첫 번째 공연인 양희경의 달콤한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는 또 슈만, 브람스, 드뷔시, 생상스 등의 서정적인 곡들을 통해 정통 클래식을 느낄 수 있으며 성악가 박민석, 발레리나 김장미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금요 정기 공연을 재개합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16일 이현예술단을 초청해 살풀이와 부채놀이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객석 거리두기 차원에서 선착순 160명을 모집합니다. 영암군이 왕인박사 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를 다시 운영합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도기박물관과 하정욱 미술관, 마한 문화공원과 선사 주거지 등 5개 시설을 재개관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수시 소독 등 방역 관리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오는 22일까지 347회 임시회를 운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첫 도정 질문과 함께 조례안 등 5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은 모두 15명의 의원이 주요 현안을 질문할 예정이며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조례안 등 15건을 제정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일부 개정안 조례 등 9건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신안에서 섬의 생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주요 도서 생태조사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흑산권역과 서남권역의 생태조사 결과와 자료 전시, 홍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안군은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료 구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전남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한낮에는 20도 나타내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합니다. 올해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으로 기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목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날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일부 지역에서는 노래방이나 주점이 붐비기도 했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광양시도 코로나19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